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성취평가 국어 2회 문제지 14번에서 25번까지 문항해설을 맡은 사곡고등학교 교사 최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머지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6번 문제는 유물복제 기술에 관한 독서 지문입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면서 교육이나 전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물복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문단과 4문단에 걸쳐 접촉식 기법과 비접촉식 기법으로 분류한 후 하위의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 해당되는 종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4번 문항은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은 모두 기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단점, 특징 등을 비교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3문단과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지는 문화재 명칭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며 3번 선지의 유물복제 신청 조건도 5문단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은 유물복제 기술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인데요. 이 경우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암기하기는 어렵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에서 꼼꼼히 찾아가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선지의 3D 스캔 기술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고 4문단의 내용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한 것은 3D 프린팅이므로 1번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2번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효과와 유물보호는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유물복제 기술 일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5문단에서 비접촉식 기법이 유물보호를 위해 더 자주 활용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접촉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접촉식 기법에서 실리콘을 바를 때 형틀 분리선을 없이 바르는 것이 사실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3문단에서 확인했을 때 충실한 복제를 위해 형틀 분리선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종이와 의류, 그리고 불상과 향로가 각각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실측 기법은 4문단에, 실리콘 기법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여러 개의 독일한 복제를 위해 금속박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3문단의 금속박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형틀 사용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단점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16번 문항입니다. 이는 지문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는 문항인데요. 1번 선지에서 굴곡진 면 때문에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곡지다와 곡선이 많다라는 지점에 주목할 수 있겠죠. 2번 선지의 손상 부분을 3D 스캔으로 그리고 3D 프린터로 복원하는 것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의 표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속박을 사용하면 고정과 제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3문단에서 쉽게 제거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번 선지의 금박의 평면에 새겨진 문양은 4문단 광학 스캐너에 관한 설명을 보면 순금이 빛 반사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의 금속박은 표면 보호제의 일종이므로 접촉식 복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에서 19번 문항은 두 편의 시가 연계된 현대시 복합 문항입니다. 가의 시는 어미새가 일반적으로 해초나 물고기 같은 것들을 먹고 자라지 않고 그물이나 비닐봉지 등을 먹으면서 아기새와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화자는 죽음의 배식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결말은 쓰레기로 꽉 찬 폐기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는 늦가을 튼실하게 자라 속이 찬 배추를 보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은 농약 없이 배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벌레가 나오지 못할까봐 배추를 꽉 묶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배추 역시 배추벌레에게 자신의 잎을 내주고도 다시 차오르며 튼실하게 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들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닮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번 문항은 이렇게 두 편의 작품이 연계될 때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이때 1번에서 5번 선지의 구성에 특성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문학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밑줄 친 부분은 그것의 효과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선지는 가에만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폐기물이 되었다 소리를 내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선지는 명사로 마무리한 부분은 가에서 죽음의 배식, 나에서 벌레 한 마리 이런 부분에서 문장을 마무리 짓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남긴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나온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나 5번의 계절을 통해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나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4번의 후각적 심상은 두 작품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18번의 기역과 니은은 밑줄 친 부분의 세부적인 식구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역은 쓰레기를 먹고 죽은 새가 썩지도 못한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보통의 경우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즉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 새와 세계인 자연이 단절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니은에서는 배추와 배추벌레가 공존하는 상황을 통해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의 오답 부분을 보면 1번은 기억의 부정적인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기억이 스스로 좌절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모두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5번에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9번 문항은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는 생태시의 개념과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가와 나의 시가 각각에 해당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의 가에서는 죽음에 직면한 생태계 상황이 죽음의 배식이라는 시어로 드러나 있음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2번에 물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동화되었다 라는 뜻이므로 교감이 드러납니다. 3번에 주어진 시어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는 시어이므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4번에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은 새와 배추이므로 화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5번에서 가에 떠돌다 해안에 도착한 것은 죽은 새이므로 결국 죽음에 이른 공간이 조화로운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될 수는 없으므로 가의 설명이 틀려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에서 22번은 명랑한 밤길이라는 현대소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나는 우연히 만난 도시 남자와의 데이트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헌신적인 데이트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실연을 당한 그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농공단지에 일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처지를 듣고 난 이후 소외된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이 보인 상처와 절망에 대처하는 희망적 삶의 태도를 배우는 면모를 드러냅니다. 20번 문항은 소설의 전개 방식,
즉 서술 방식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1인칭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의 빈번한 장면의 전환이라든지 2번의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3번의 자연현상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리는 비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배경화면을 통해서 그녀의 슬프고 두려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회상을 하는 장면이나 내면과 행동을 반대로 서술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21번 문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인데요. 앞서 봤던 독서 지문과 달리 소설은 인물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부분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인 3번의 경우 나가 방앗간에 숨어서 두 사람을 엿듣고 있었던 점은 맞지만 사부딘과 깐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멈추는 것은 나가 두 사람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문항입니다. 조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인데 보기에 주어진 자료는 작가의 의도와 주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선지의 경우 두 남자가 명랑하게 사라지며 소통하는 장면이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설명을 보면 소외 계층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문에서도 두 남자 사이의 소통보다는 나가 두 남자의 처지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므로 1번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은 깐쭈가 사장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3번은 소외된 처지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이 보기에 드러나듯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라는 처지가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상처받은 삶으로서 너와 내가 동일하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현실을 벗어나려는 나의 욕망은 결국 도시 남자와의 데이트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므로 그녀의 욕망은 결국 도시적 삶과 관련이 있으므로 농공단지의 남자들이 세상을 열어줄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5번 선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깐쭈가 슬플 때 하는 반응이죠. 그런데 원래 나는 실현을 당한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듯 뛰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시 그 남자의 집을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심장이 막 뛸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그리고 명랑하게 환한 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곳을 향해서 천천히 그렇지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희망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3번에서 25번은 시조와 고전수필이 연계된 고전 복합 문항입니다. 가의 시조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있는 두터비의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송골매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가 자빠지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송골매가 사라지고 나자 자신이 민첩해서 넘어졌지만 멍이 들진 않았다 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면 두터비의 행동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조를 통해 송골매와 두터비, 파리의 위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조가 쓰였던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를 떠올리게 되면서 신분제 사회가 갖는 불합리성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작품입니다. 나의 고전수필은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으로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깨달은 점이 사람의 몸 그리고 나라의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쓰인 방법이 유추입니다. 유추란 유사성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방식으로 행랑체와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가 여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닮아 있으니 다른 점도 닮아 있을 것이다. 이때 다른 점이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와가 조금 썩고 그것을 내버려 두었더니 석가래와 기둥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 그 집수리 경험이 나라의 정치와 사람의 몸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때 빠르게 손보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3번 문항을 보면 두 작품의 표현법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1번 문항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나 서술자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는 표현은 없고 의문문의 반복이나 반어법, 과장법,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두 작품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4번은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비유란 은유나 직유뿐만 아니라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었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시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모습을 동물들에 빗대고 있고 나아에서는 집수리의 나라의 정치를 빗대고 있으니 모두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번은 기역과 니은의 세부적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항입니다. 기역에서는 두터비가 자신이 송골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숨기고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그 두려웠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말이고, 니은은 나머지 두 칸은 모두 썩어서 손볼 수가 없으니 한 번만 비를 맞았던 한 칸을 서둘러 갈았던, 문제를 해결했던 장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은 2번이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기역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3번의 동질감이나 이질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고 니은과 관련해서는 정답인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25번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할 때 보기의 내용은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1번 선택지에서 두엄은 풀이나 배설물을 썩힌 후에 농사에 더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므로 더럽게 재산을 축적했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2번 선택지에서 두터비에게 물린 파리는 미동조차 없으니까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썩어버린 제목을 제때 문제를 해결했다면 백성들이 봉기까지 일으키진 않았겠죠. 그러니 맞는 설명이고, 4번 선지에서 보기의 설명을 보면 문벌 귀족도 토지를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켰으니 귀족들도 포함됩니다. 5번 선지에서 건너편사는 송골매가 나타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송골매가 두터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파리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나의 저 집의 제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쳐서 말끔히 다시 쓸 수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때 문제를 해결해 주면 희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국어 과목 2회 문제지의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와 연계한 교수 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하면 중학교 학습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